이런 사람은 하이브리드 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가성비도 좋지만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형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런 사람은 하이브리드 타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엔 타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를 제시할 거면 항상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죠? 하이브리드의 대체제는 가솔린이죠. 전기도 있지만 오늘 취재는 안 맞아서 배제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세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거면은 단순해요. 그냥 주행거리 많으면은 하이브리드고, 주행거리 짧으면 그냥 1년에 뭐 한 15,000도 안 탈 것 같다 하면은 가솔린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언제가 고민이 되냐 하면은 카니발이나 소렌토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가 좀 낭패보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두 개 차량은 하이브리드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도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연비에서 가솔린이 불리해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립니다. 인기가 많아요. 저도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더 사라고 많이 권장드렸어요. 왜냐면 연비나 중고차 감가 이런 면에서도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이런 사람은 사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사면 안 되는 경우예요. 뭐냐면 짧은 거리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다니는 경우, 그리고 불규칙하고 어떤 오랫동안 며칠 세워놓는 경우가 많거나, 이러면서 동시에 야외 주차를 주로 한다. 이러면은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출퇴근하는데 거리가 뭐 3, 4, 5km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타게 되면 방전이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동용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2V 전압을 쓰는 그 시동용 배터리 있죠? 그냥 전기용. 예, 이 배터리,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동용, 바퀴를 굴리는 거는 따로 있고, 이 시동 걸거나 안에 뭐 스피커나 이런 전기를 쓰는 건 따로 있는데, 이 12V짜리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요, 단순하게 엔진이 가동되는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전기로만 다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정차해 있거나 주차된 상태에서는 대체로 시동이 꺼지죠.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면. 그러면은 어떤 그 발전기가 가동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방전의 위험에 좀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저는 이제 신차 딜러니까요. 신차로 뭐 현대기아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그냥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방전이 됐을 때 차키에서, 스마트에서 그 비상용 그 열쇠 그거를 꺼내서요, 뭐 차 문에서도 완전 방전되면 차가 문도 안 열려요. 근데 거기서 그게 무슨 키홀을 따서 열쇠를 놓고 시동을 걸면, 아니 차 문을 열면 열려요. 탄 다음에 12V 배터리 그 비상용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고 15초 안에 브레이크 밟고 차키의 특정 부위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복잡하죠.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았죠. 모두가 이걸 숙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 이런 기능이 탑재돼 있어도 일단 겨울철에 이런 차 문도 안 열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긴급 출동 일단 부르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방전은 추운 겨울에 일어나게 되고, 불편하죠. 뭐 출근을 좀 늦든 지각을 하든 이런 일들이 생길 거고, 뭐 소명을 해야 될 거고, 비즈니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숙지하고 있다, 비상용 시동을 걸 수 있다, 이거를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추운 겨울날에 밖에서 손으로 이렇게 막 비상용 열쇠 빼고 있고, 이거 엄청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 아버님 나이대만 돼도 이런 번거로움을 정말 싫어합니다. 약간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세팅해 두는 걸 주로 선호하게 되죠. 제가 만약에 차를 선택할 때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제가 선물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용 패턴이,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것만 반복되면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어떤 이제 방전 위험에 노출될 일이 많으니까 그걸
그럴 여지를 주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카니발이나 소렌토여도 연비나 감가상각에서 불리하더라도 가솔린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뭐 가성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의성 때문이에요. 내 차가 언제 방전될지 모르겠고, 방전되면 뭐 귀찮고, 그 아까 말했던 그 12V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밖에 시도 못해요. 그러다가 조작이 약간 미숙해서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긴급출동 불러서 점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엄청 번거롭고 시간 버리는 일이 되죠. 그리고 내 차가 추운 겨울이면 언제 작동이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죠. 이거는 제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너무 짧고 이러면은 어차피 총 주행 거리도 짧을 거고, 연비에서 약간 손해 본다고 해도 이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게 손해가 없고,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는 가솔린을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짧은 패턴, 그렇게 이거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런 본인의 사용 패턴을 생각을 해서 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종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긴 했지만, 저도 그랬지만, 사실 저는 자동차라는 게 한국에 굴러다니기에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짧게 타면 불리하다.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차를 사시는데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꼭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니발 소렌토는 하이브리드가 정론이고 정답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많이 이쪽 하이브리드로 많이 팔게 되지만, 주행거리가 진짜 뭐 1년에 1만 킬로밖에 안 되고 이런다 그러면은 저는 가솔린을 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